오늘 한국 증시 주인공은 바로 안랩. 이 시총 1조 7천억짜리가 오늘만 개장하자마자 한 10% 넘게 급등을 하더니만 아까 오후 2시 반쯤 상승폭 30%까지 가면서 결국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안랩이야말로 진짜 단기 과열인 게 올해 3월 들어서만 주가가 지금 거의 3배 올랐는데 사실 이것도 다 대선 이후 거의 급발진하고 있는 게 큽니다. 이래서 진짜 기업은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게 안랩 주가 상승하는 속도가 거의 그 쇼트트랙의 전설 안현수 랩타임급이에요. 그래서 안랩. 시덥지 않은 농담 사과드리고요. 하여튼 안랩을 지금 이렇게 무섭게 사들이는 주체가 어디냐.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수세가 주류거든요. 그 결과 최근 일주일 만에 안랩의 외국인 보유율이 거의 2배가 됐어요. 지난주 월요일 외국인 보유율이 그때만 해도 15%였는데 지금 거의 30%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안랩을 막 매수하는 그 외국인들이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이제 뭐 당연히 안철수 총리 지명에 대한 기대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가 되려면 본인의 그 보유 주식을 백지 신탁, 그러니까 이제 블록딜로 처분하든가 아니면 뭐 주권 상실을 전제로 어떤 딜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 안랩이 M&A 대상이 되거나 경영권 분쟁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그런 희망사항이 바로 그 실체입니다. 아직 공시는 안 나왔는데 이 대부분의 외국인 이번 매수가 골드만삭스 창구를 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근 이렇게 진짜 뭔가에 막 쫓기듯이 안랩 주식을 막 사들인 그 운용사든 사모펀드든 헤지펀드든 만약에 그 어느 딱 한 곳에서 이 골드만삭스를 지정해가지고 계속 주문을 낸 걸로 밝혀진다면은 현재 여기 지분이 대략 17% 정도로 안철수 지분 18%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는 골드만삭스 창구를 통했다고 하지만 꼭 외국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한국 기관이나 사모펀드도 외국계 증권사랑 다 거래하거든요. 아무튼 만약에 내일도 또 상한가 들어가면은 투자 주의 종목 지정되고 만약에 점상 쭉 뜨면은 거래 정지 이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앞으로 안철수 없는 안랩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 금요일에는 그러니까 이제 주말 앞두고 장 마감 직전 동시호가 때 골드만삭스 창구로 120만 주, 1,300억 원어치 매수 주문이 딱 체결됐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주말 앞두고 그것도 동시호가 때 단일가로 무려 1,300억 원을 그렇게 종목 하나에다 그냥 갖다 질렀단 말인가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골드만삭스가 뭐 안랩을 인수하려고 한다. 이제 안랩의 주포는 골드만이다. 뭐 이런 그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니 매수 매도 창구에 적힌 그 증권사가 주문 처리를 해주는 곳이지 여기서 산 게 아니거든요. 물론 뭐 같은 금융그룹 안에서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이 골드만삭스 증권사 창구 통해서 주문 내기도 하는데 이것도 요즘은 기관 거래량 뭐 몇 퍼센트 이상 계열사의 주문 못 내게 돼 있어가지고 다른 증권사 통하는 물량이 더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셀트리온 형님들 맨날 또 화내시는 게 야 JP모간이 매도 리포트 내놓고서 정작 JP모간 지네들은 셀트리온 주식 매수한다고 뭐 가격 후려쳐서 싸게 살려는 그런 다 개수작이라고 이걸로 막 욕하시는데 거기 뜬 매수창구 JP모간 서울은 그냥 주문 처리해주는 증권사라니까요. 거기서 산 게 아니고 아니 도대체 이런 기초적인 내용을 왜 아무도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죠?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5만 주를 키움 영옥문으로 매수 주문 내가지고 체결됐어. 아니 그럼 거기 런던 오빠, 런던 고라니, 뭐 김희욱 이렇게 뜨냐고. 키움 증권으로 뜨죠. 아니 왜 이런 불필요한데 감정 소모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서점에 갔었는데 아니 아직도 대형 서점에 진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가르쳐준다는 그런 2만 원짜리 라면 받침들이 막 색깔별로 또 놓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 주식 투자의 달인이라는 가치 투자의 대명사라는 워런 버핏도 주식 투자 관련된 책을 한 번도 낸 적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서점이고 유튜브고 TV고 나와가지고 난린지. 아니 생각해보세요. 워런 버핏은 그 사람의 일생이나 어떤 투자 성과에 대해서 제3자가 쓴 책은 있지만 본인이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라고 내가 투자 고수라고 이런 책을 직접 본인이 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거기다가 뭐
이제는 누구나 뭐 개나 소나 주식 투자 30년 경력이래. 아니 그럼 나도 중학교 때 엄마가 SK텔레콤 주식 사줬는데 그렇게 따지면 나도 주식 투자 경력 30년이지. 거기다가 저자 소개 보면은 증권사에서 이제 리서치, 그러니까 조사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그냥 대부분이 지점에서 약정 돌리고 수수료 먹는 투자 권유인 촉탁직 영업사원, 아니면 그나마도 그냥 혼자 지가 지 스스로 뭔 선생이네 박사네 슈퍼개미네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니는 그런 자칭 고수들. 정말 이 주식시장 투자의 세계가 얼마나 무섭고 위험하고 냉정한 곳인데 그런 무자격자들이 추천해주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돈을 벌기를 바란다고요? 이거는 뭐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닌데요. 우리가 이제 몸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진찰받고 뭐 필요하면 처방도 받고 그래도 이제 이게 효과가 이제 사람마다 뭐 개인차도 있고 다르고 뭐 이런데 병원에 환자 실어 나르는 앰뷸런스 기사님이나 아니면 뭐 의료 폐기물 관리하는 담당자 같은 뭐라 그럴까 같은 병원에는 있지만 의학에는 또 비전문가인 그런 분들의 말을 믿고 나를 맡기고 내 미래와 내 가족의 운명까지 다 맡긴다고? 코로나 이후에 그 유동성 장세, 그나마도 이제 끝물이지만 하여튼 그동안 그 사람들이 읊고 다녔던 종목들 지금 거의 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어떤 거는 반토막도 더 깨진 것도 있는데 아직도 그런 책들이 서점에 굴러다닌다는 게 참. 그러면서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다 막 1920, 30년대 막 미국 대공황 때 막 이럴 때 100년 전에 투자 관련 격언들 이런 거 갖다가 뭐? 우리 생활에 늘 가까이 있는 거? 독보적 기술을 가진 대체 불가 기업? 아니면 뭐 저평가 가치주? 이게 다 소리가 분명한 게 앞에 이제 안랩 얘기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안랩을 저렇게 막 호흡 조절도 안 하고 막 닥치는 대로 매수하고 있는 이게 이유가 그 외국인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 지금 안랩 V3 깔려 있어서 저러는 거예요? 아니 뭐 외국 나가면은 해외에서 보안 프로그램 안랩 거 쓰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안랩이 무슨 글로벌 뭐 사이버 보안 기술에 있어서 독보적인 뭔가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가요? 아니면 지금 주가가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3배 올랐는데 지금 이 가격에 들어가서 가치 투자를 하려고 그럼 들어간 거라고요? 다 아니잖아요. 그냥 다 안철수 총리 지명 모멘텀에 배팅하는 거지. 아니 맨날 한국 증시를 외국인들은 ATM기로 활용한다고 불평불만만 할 게 아니라 1차 세계대전 때부터 로스차일드 가문이랑 거래하던 진짜 그런 때부터 각종 노하우하고 로데이터하고 투자 철학을 축적해 놓은 외국계 기관들도 한국 증시에서는 그냥 모멘텀 있으면 사는 거고 그러다 어느 정도 시세 분출 좀 해가지고 이제 누가 봐도 사고 싶은 그런 차트 완성됐다 싶으면 그때 팔아가지고 수익 챙기고 또 다른 테마 옮겨 타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떨줍 올팔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안랩을 같이 투자하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요 안랩 차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이 가격도 10년 전 주가 겨우 지금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한테는 이 안랩도 역시 뭐 애증의 종목이랄까? 한 5년에 한 번씩 안철수 출마 테마로 겨우 주목받다가 이때다 싶어서 들어가면 물리고 물 타면 또 한 몇 년 옆으로 기고 횡보하고 이런 종목이었습니다. 이전 고점이 16만 7,200원이었는데 이게 2012년도예요. 지금 10년 만에 전고점 왔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다른 종목의 기회와 다른 투자 대상, 비트코인, 달러, 금 할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지금 겨우 10년 만에 전고점 겨우 회복했는데 개인들은 탈출하는 반면 외국인들은 지금 가격 상관없이 삽니다. 무슨 이렇게 휴대폰 매입 광고처럼 공격적으로 안랩 주식을 흡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도대체 그 내막은 뭐냐? 참, 저 어제 밤새도록 댓글이랑 이메일로 셀트리온 주주님들인지 그냥 셀트리온 찬티인지 알바인지 아무튼 그 형님들한테 죽도록 욕먹고 협박받고 진짜 허벌나게 치욕당했습니다. 제가 뭐 금융치료는 안 할 테니까 제발 좀 주식을 종교화하지는 마세요. 보다 더 가치 있는 대상에 내 이성과 감성을 할애하세요. 저한테 욕하면 뭐 하는데요? 제가 뭐 셀트리온 형님들 인생에 그렇게 값어치 있는 존재입니까? 뭐 내 돈이 걸려 있다고요? 그러면 국민연금도 셀트리온 3대 주주니까 그건 대한민국 5,100만 국민이 다 똑같은 입장이고
퇴직연금 가입하신 분들 거기도 이제 펀드에 당연히 셀트리온 들어가 있을 거고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떨줍 올팔하다 갑자기 서운함이 폭발했는데 사과드립니다. 요즘 보면은 현대차의 경우도 요 떨줍 올팔에 딱 맞는 그런 널뛰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가 변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골드만삭스에 이어서 또 CLSA가 현대차의 목표가를 후려쳤습니다. 기존 27만 9천 원에서 22만 원으로 여기도 한 30% 정도 하향 조정한 건데 동반해서 기아의 경우는 기존 11만 4천 원에서 한 10% 밑으로 깎아가지고 목표가 1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 근거는 이제 골드만삭스하고 비슷한데 러우 사태 여기에 따른 매출의 영향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최소한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현대, 기아 자동차의 대러시아 수출량을 다른 그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었던 지역, 이를테면 인도 같은 데로 좀 재분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악재는 악재니까 러시아에서의 판매 차질로 인한 수익의 어떤 부정적인 리스크 증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해본 결과 앞에 말한 매출 재분배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러시아에서의 판매 손실이 10% 발생할 때마다 현대차, 기아는 영업이익의 약 2% 디스카운트 요인이 적용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여기다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2022년 올해 현대와 기아차 매출 총이익에 대한 마이너스 1.5% 요인을 또 감안했다고 합니다. 앞에 골드만삭스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골드만삭스는 오는 5월 FMC에서 연준이 이번에야말로 빅스텝으로 0.5%포인트 금리 인상하고 동시에 자산 매각을 통한 양적 긴축까지 이제 개시를 하고 그 다음 바로 6월 FMC에도 또 역시 0.5%포인트 또 빅스텝으로 게다가 스트레이트로 스트레이트로 3번이구나. 거기다가 0.5%포인트 폭은 2번 연속으로 이렇게 금리 인상을 전망한다는 자료를 내놨습니다. 물론 골드만삭스라고 해서 뭐 다 맞추는 건 아니고 뭐 네임 밸류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에 크니까 사람들 기억에 너무 잘 남아가지고 나중에 가서 보면 틀렸을 경우에 더 많은 지적도 받고 뭐 그러는 거죠. 대표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첫 해 12월 달에 이제 연말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많아지면서 월가에서는 과연 이런 코로나발 유동성 장세가 얼마나 더 갈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잠시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골드만삭스에서 연준의 첫 금리 인상은 2025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었습니다. 올해 2022년이니까 어떻게 한 6개월 1년도 아니고 3년을 틀릴 수가 있냐 좀 그런데 그만큼 지금 글로벌 전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심상치 않게 빠르고 많이 올라왔다는 의미입니다. 하여튼 골드만삭스의 이 보고서 한 장으로 미국 국채 금리는 다시 한번 급등을 했고요. 결국 미국 증시부터 뭐 선진국, 이머징, 우리 한국 증시까지 전부 다 이 연준 유동성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는 게 좌우된다 이거예요. 작년 말에 나스닥 사상 최고치 찍고 막 12월 초에 산타랠리가 일찍부터 와서 좋다고 다들 들떠 있을 때 하이브 있죠. 여기도 작년에 이제 빅히트 이름으로 상장했을 때 따상상에 물렸던 사람들 12월 초에 40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이거 보라고 말이야. 무조건 버티면 다 올라가잖아. 막 좋아하고 여기 이제 발맞춰서 증권사들은 하이브 목표 주가 막 50만 원으로 올리고 막 난리 쳤는데 결국은 올해 연준 금리 인상 앞당긴다고 하니까 바로 연초에 20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반토막 났어. 그러다가 이제 겨우 다시 반등해가지고 30만 원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렇게 하이브를 비롯해가지고 K 엔터주들 앞으로 선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거의 지금 뭐 피크아웃 직전인 오미크론이 감기 수준으로 격화가 되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서 거리두기 다 풀리면은 이제 엔터주들은 리오프닝 수혜로 떠오를 수 있죠. 근데 대신에 이렇게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면은 연준 유동성이 또 이제는 그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금융시장에는 썰물이 오는데 과연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줄까요? 어렵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도 않은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에 배달해 드립니다. 배송비는 무료. 근데 배송비가 무료라고 해서 내용물의 품질이 낮은 게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정보 민주화의 취지,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상위 1% 정보 취급자들과 동일한 출발선에서 매일 아침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그 제 마음이고 제 작은 성의입니다. 이를테면 이번 주만 해도 세계 물의 날, 이런 걸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다 미리 챙겨보겠습니까? 다들 바쁘시고 생업도 있는데 유엔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까지 어떻게 다 알아?
근데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의 책상에는 이미 전날 내일 세계 물의 날이다. 이런 정보 보고하고 뭐 행사 계획, 언론 보도 자료, 유관 업종하고 기업 리스트까지 다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루 전날 미리 얘기했잖아. 바로 내일이 유엔이 공식 지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막 지구 온난화에다가 친환경 정책에다가 여러 가지로 물의 소중함 막 이런 게 강조되기 딱 좋은 시기 아니냐. 뉴스플로우에 이렇게 장식하기 좋은 주제가 또 없다.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수처리 관련주 증시에서도 주목받았어요. 하지만 놓쳤다고 아쉬워하실 게 없는 이유는 이런 기회 내지는 재료가 우리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는 매일매일 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지구 온난화를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의 해수면 온도는 태양의 흑점 이제 활동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고 내려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맨날 뉴스 보면은 남극에서 빙하가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상승했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좀 저를 이해시켜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저 같은 과학 잘 모르는 과알못이 생각해도 빙하가 뭐 어디 산꼭대기나 절벽에 붙어 있다가 녹아서 물로 흘러내리는 것도 아니고 원래 바다에 떠있던 빙하가 녹는데 해수면이 상승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먹을 때 시간 좀 지나가지고 얼음 녹으면은 양이 늘어나서 막 컵이 넘치나요? 자, 이번 주도 이제 주 후반으로 넘어갑니다. 내일은 3월 24일 목요일입니다. 먼저 정부 일정으로는 2022년 소부장 신뢰성 기반 활용 지원 사업 공고. 지금 소재가 무기화되는 시대가 또 왔는데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목받았던 이유가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에 투자한 거 관련해 가지고 요새 글로벌 니켈 생산량에서 인도네시아 생산 비중이 쭉 올라오고 있다는 이런 소식이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거예요. 야, 이렇게 진짜 예전 진짜 식민지 시대 이후 해외 광산 자원 식량 이런 게 다시 또 진짜 중요한 시기가 왔네요. 내일은 국립건강센터 개원 60주년 기념행사. 요거 저는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코로나 블루에 대한 국가 차원의 어떤 지원 필요성이 확대되는 건데 최근에 산불에서부터 지하철 폭력까지 이 정신건강 이상자를 방치할 경우에 진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드는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제 우울하거나 뭐 환청이 들리거나 이렇게 정신건강에 내가 이상이 있다고 하면 보건소 가면은 정신과 관련 약과 치료 같은 거는 무조건 다 국가에서 부담해주고, 심지어 저는 요즘 힐링 여행, 웰리스 여행 이런 거 정부에서 추진하는데 그 바우처까지 줘. 당신 지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고 우울증 초기 증상이니까 약 먹으면서 며칠 동안 쉬어라. 이거 국가에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바우처 생기고 지역 화폐, 특산물, 농산물, 숙소 결제 다 연결되면 이건 진짜 대박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봐요. 그 방화도 사실은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산불 보세요. 그거 회복되는데 뭐 몇십 년, 몇백 년 얘기하잖아요. 그럴 바에는 그런 사람들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게 더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지 않나. 내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참석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화제가 되게 좋은데, 다시 이제 학교가 지금 문을 열었으니까 아이들 등교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진짜 나는 코로나든 뭐든 진짜 학교 안 가는 그동안이 너무 좋았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관련주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것도 사실은 정신건강 관련된 거고, 대신에 이거는 정부가 역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치료제, 그러니까 IT 기기로 영상 보고 뭐 음악 듣고 이러면서 치료하는, 이게 청소년들한테는 더 친숙할 수 있죠. 뭐 이게 막 나가는 애들, 이런 애들은 아무리 상담 선생님들이 얘기해봤자 그때뿐이고, 뭐 반성문 쓰라 그러면 오히려 분노만 더 커지고 더 보복하려고 할 텐데, 아무튼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의 장점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어가지고 요즘 청소년들 막 학원 가고 학교 가고 뭐 이것저것 바쁜데 그런 차원에서도 좋고, 또 이 디지털 치료제 시장이 2026년에 12조 원 규모까지 성장한다는 보고서도 있으니까 중장기 관점에서 저는 초관심. 이어서 내일 목요일 산업부와 평택시가 수소 모빌리티 특구 업무 협약식을 엽니다. 주제는 수소 모빌리티 특구 조성으로 지역 수소 경제 활성화.
이것도 이제 관련주 명확하고, 그 다음에 과기부에서는 내일 다목적 방사 광가속기 구축 사업단 방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충북 오창에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다트에 검색해 보면은 현대모비스 하나 나오는데, 이 방사광 가속기를 사업 목적에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있긴 있습니다. 내일 목요일 해수부는 대한민국 국제사회에서 해양 환경 보호에 앞장서, 요거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 관련주로 저는 봐요. 그 다음에 내일 환경부는 최첨단 대기 배출 관리 미세먼지 첨단 감시센터 착공. 미세먼지를 첨단 감시하는 건 좋은데 과연 이 근원이 어딘지를 찾아내는 게 더 근본적인 해결책 아닌가요? 내일 농식품부는 2022년 위탁 동물보호센터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요거 이제 동물 복지 관련해서 이것도 역시 공공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내일의 경제 일정은 한국은행 금융안정회의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한국은행 총재 지명자분 기존의 인터뷰 영상 보니까 상당히 좀 원칙주의자고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이주열 하는 총재보다는 좀 더 매파적인 분이었습니다. 금리 인상과 긴축에 있어서 더 확고한 신념을 가진 그런 분. 향후 금통위 일정은 4월 14일, 5월 26일, 6월 22일 이렇게 잡혀 있는데 잘하면 4월 14일에도 한국은행 금리 인상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일 1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 지금 자영업자분들 그 대출이자 지급 유예 계속 이제 받고 계시는데 이것도 참 문제예요. 지금 그분들 뭐 유예 받고 있는 게 저는 혜택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고 제일 좋은 거는 그분들 좀 소득이 늘어나서 대출 이자를 갚는데 아무런 부담이 안 될 정도까지 좀 회복이 됐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내일 2021년 디지털 포용 관련 실태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디지털 포용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세상에서라도 어떤 뭐 정보 접근이나 기기 이런 거에 따른 그 격차를 줄이고 서로 포용하자 뭐 이런 거거든요. 이어서 내일 목요일 미국에서는 2월 내구재 주문 나오고 3월 제조업 서비스업 PMI 그리고 캔사스 여는 제조업 지수도 공개됩니다. 일본의 2월 도쿄 백화점 판매가 내일 또 공개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드디어 내일 나토에서 특별 정상회의 참석 예정입니다. EU 정상회의도 내일 개최되는데 여기도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잘하면 여기서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더 이상의 좀 피해나 사상자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종전이라도 한 상태에서 협상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제 그럴 경우에 제일 먼저 숏을 맞기 좋은 것들이 원자재, 비료 종자, 씨앗, 원전 막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항상 떨줍 올파를 생활화하자. 그리고 내일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하고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라파엘 보스틱 아틀란타 연은 총재 이 세 분이 내일 연설을 가집니다. 이제 5월까지 계속 이렇게 0.5%포인트 금리 인상 빅스텝으로 필요하다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과연 지난 3월 금리 인상처럼 여기에도 익숙해지고 면역력을 갖추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내일 일본 중앙은행 BOJ 금융정책회의 의사록이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단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일본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일단 올해는 아닌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일본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일본이 드디어 뭐 큰일 난 것처럼 막 기사를 써놨던데 너무 웃기는 거예요. 일본은 엔고가 오히려 싫어요. 무조건 엔저가 거기는 증시도 그리고 해외 자산 수익률도 다 도움되거든요. 지금 글로벌리 G20 국가들 뭐 아시아 국가들 어느 분류로 봐도 일본처럼 인플레이션이 낮은 나라는 없어요. 우리도 지금 3%가 넘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일본은 아직도 2% 밑에 있단 말이에요. 1점 몇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거리감이 크고 추가 경기 부양에 있어서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엔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건데 니케이 지수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비롯해가지고 아시아 증시 중에 상승률 1등입니다 지금. 내일 멕시코 중앙은행도 기준금리 결정에 나섭니다. 지난 2월에 여기도 0.5%포인트 금리 인상한 다음에 현재 기준금리가 6%입니다. 멕시코는. 근데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이때도 6번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건데 이번에 추가로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할지 여부 그리고 향후 전망을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일 증시 일정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 업체 세아 메카닉스가 코스닥에 신규 상장합니다.
그리고 내일 3월 24일 목요일 현대차, SK바이오사이언스, LG전자의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넥슨은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을 출시합니다. 요거는 이제 기존의 던파의 모바일 버전인데 그 던전앤파이터 던파가 글로벌 누적 이용자 수가 8억 5천만까지 됐었대요. 이어서 내일 목요일 미국에서는 페트로 차이나 그리고 스마트 렌트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